지난 23일이었죠. 오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향년 92세로 별세를 했고요. 오늘 지금 발인식이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를 했고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훈장 추서를 또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런 갈등 구조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 전직 국무총리들께 모두 드린 걸 감안해 달라라고 했지만 실제 팩트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까지 40명이 넘는 총리 중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기로 했었고요. 오늘 김종필 전 총리의 이 훈장 추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네, 일단 이번에 추수한 훈장이 1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이라는 훈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훈장입니까? 예, 일단 1등급 국민훈장 무궁화장 맞고요. 네. 이 국민훈장을 추수한다는 의미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서 국민의 복지 향상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종류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무궁화장, 그리고 모란장, 몽백장, 목련장, 성류장 이 5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 무궁화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어제 오후에 김 전 총리 빈소를 찾아서 훈장 추서실 갖고 발레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네, 이 총리 김종필 전 총리 이 훈장 추서 관련해서 전 총리의 공 그리고 과에 대해서 논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예. 좀 엄밀히 좀 나눠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 그리고 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과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특히 김 전 총리의 서운에 반대하는 이들이 이 12국제 가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과는 뭐니 해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5.16 군사 쿠데타를 동안 반란 행위죠. 네. 이것이 이제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30여 년의 군사 통치 그리고 이명박근혜로 이어진 계승되는 9년의 포갑 통치로 이어진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정원 전신 중앙정보부 공작정치, 정보정치 시초가 되었고 일제의 악질경찰, 헌병, 밀정 수백 명을 중정요원으로 채용해서 고문, 인권유린, 독재, 지역감정 조장 각종 부정부패 온상이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과거에 죄지었는데 재판 한번 받지 않고 정치권의 그 거물로 추앙받다가 호의호식하다가 죽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 체제를 공고해야 하는 데 역할을 다 했는데 네. 이런 인물에게 훈장을 추수한다? 이 현재 민주화 시대 맞냐?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네, 과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 또 하나 이야기되는 게 이 한일 기본조약, 한일 그 수교를 다시 맺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도 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65년 6월 22일 날 지금 그 사망이 6월 23일인데 네. 핵심적으로 잘못한 게 6월 22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네. 씻지 못할 죄를 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과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서운 찬성하는 사람들은 2차례나 총리를 지냈다. 아무것도 없었던 60년대 초반에 국가를 설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 가장 큰 공은 DJP 연합을 통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공을 강조하는 분들도 과거 군사 쿠데타 사실상 주역이고 민중을 탄압하고 문제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수십 년간 정치권에 몸담으며 정치 업적은 인정해야 한다. 훈장 추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공과가가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훈장은 서운하되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는 이 좀 어정쩡한 결론이 났어요. 네네. 정치 선택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은 조문하더라도 공식적인 게 사적인 부분들은 행동하더라도 공식적인 것은 더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게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느낌도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사실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사실 사적인 움직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뭐 인사한다라는 차원에서 조문을 하고 혼자만 추사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논란이 더 사그라들 수 있을 텐데 누구나 이 개인과 개인의 공과 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추모하든 반대하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문제라는 것은 국가가 훈장서원이라는 행정행위로 그 개인 그 행위를 한다라는 것 지금 이 문제 때문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개인적인 측면을 가지고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문제 제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서훈 논란이 이미 25일 확정이 됐고 행정적으로는 일단락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네. 근데 이제 서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망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평가의 간극이 있다. 그리고 엄정한 역사적 기준 정립과 국민통합이라는 정치 명분의 괴리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서운과 본받아야 할 삶의 기준으로서 서운이 불일치되니까 그 특히 이제 김종필이라는 인물에 대한 개인 캐릭터의 특성상 극초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김종필 전 총리를 보면서 더 더 해봐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현대사의 어떤 극명한 이중성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한국 현대사의 여러 그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좀 더 정리하는 어떤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과거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과 그러한 이제 적극적 해석을 사실상 방기했다. 그것이 이번 서운 사건으로 훈장 서운으로 나타난 것뿐이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이게 사실 핵심적인 질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현대사에 대해서 교과서도 침묵하고 언론사에서도 침묵을 합니다. 이게 언론조차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군사정권의 그런 포갑, 그 이후에 문민정부 들어섰지만 과거사에 대한 게 비뚤어진 시각이 교정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대결 국면이 치열해졌고 특히 핵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 대결이 이어지면서 과거사 사건의 객관화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한 과거사 청산 작업이 바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인데 이것도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과거사 정리위원회나 이런 데 활동들이 좀 더 명확했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들이 제대로 좀 정립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또 이 과거사의 정리위원회의 어떤 책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3기 과거사위원회의 신임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뉴라이트 진영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전과 생각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3기 임명됐던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체되고 성과를 정리한 자리에서 제주도 4.3 폭동이고 광주 5.18은 민중반란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발언했거든요. 이게 혈세를 받아서 과거 잘못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 위원회가 아니 편향된 인식으로 결국은 과거를 해석할 때 독단적으로 해석하면서 위원회 자체를 망가뜨렸다는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박근혜 전 정권에서 인사청문회 때 장관들한테 5.16과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피해가는 거요. 회피해요. 답변은 못하고 공부가 깊이 안 돼 있다는 그거 중학교 교과서에 군사반란으로 나와 있고 군사정비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장관하는 사람이 공부가 깊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쿠데타나 독재라는 얘기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한 시대를 막 규정하는 것이 역사를 기록한 지식인과 언론의 또 다른 측면에도 불구하고 뭉개고 넘어간 거죠. 어떻게 사건을 놓고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임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역사적 사건에 대해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종국의 이러한 이 김종필이라는 인물에 대한 서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있었던 그런 해석조차 안 하는 방기된
책임방기하는 지식인들의 뭐 비겁한 태도다. 뭐 이런 거에서도 연유됐다는 말씀이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 역사의 어떤 사건들을 뭐 지식인 또는 언론인들의 책무까지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정치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김종필 전 총리의 서운 논란도 이렇게 시끄러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네. 서운 논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자연인 김종필 씨가 별세한 것에 대해서 개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다.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거 가지고 명복 빌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우리 되는 예의 얘기죠, 집에서 그런 건. 네네. 사실 좀 껄끄럽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김종필이라는 인물이 개인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전 국무총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행정행위로서 국가가 훈장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역사적 평가를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12.12 군사반란하고 광주역사를 책임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적용할 그 사회적 기준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네.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번에 정부도 이제 공적 조서에 총리로 봉직했다. 요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입장 곤란한 것이죠. 네. 그래서 서운의 이번 문제 파장이 반행적으로 수여하던 훈장 서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역사적 논쟁에 있어서 사회의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전에 잘못된 서운에 대한 명확한 취소 집행 지금 이 여러 가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연쇄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간첩 조작했던 사람들을 서운 주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거 취소해야죠. 네. 이런 이제 연쇄적인 파장들이 네. 이번 김종필 전 국무총리 훈장 서원에 대한 네.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